한국교회 표준정관 강해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해는 일문일답식으로 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진행을 해서 지루하지 않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발표했는데요.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해는 이 표준정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총 7개 파트로 나눠서 서장에는 교회정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장에는 총칙, 2장은 교인, 3장 교회 직원, 4장은 교회 기관과 회의, 5장은 교회 재산과 재정,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해는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요. 총 400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강해는 50회 내지 60회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표준정관 이 조항은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쇄해서 이 강의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준정관 18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제4장 교회 기관 회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장은 26조부터 37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26조, 27조는 이제 일반 기관회의, 그 다음에 28조, 29조는 당회, 그 다음에 30조, 31조, 33조까지는 이제 교인총회, 그 다음에 34조는 재직회, 35도 재직회, 그 다음에 36조와 37조는 이제 부속기관인 목회실과 사무국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회의법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당회의 구성과 운영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이 상당히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28조 당회의 구성과 운영 1항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로 구성하고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다만 담임 목사의 사임 등으로 당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본교회 소속 노회에 임시 당회장의 파송을 요청해야 하며 일시적 유고의 경우는 선임 연장자 순으로 시무 장로가 임시당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2항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가 있다. 정기당회는 1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무장로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상회, 즉 노회와 총회가 회집을 명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당회로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임시 대리당회장이 소집한다. 당회장은 당회 1주간 전에 회의 목적과 시간, 장소를 주보와 예배 광고를 통해서 공고한다. 4항 당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회장과 시무장로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당회장 및 출석 시무장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회 서기는 채택된 당회 결의를 당회 의사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당회 의사록은 열람청원은 당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 6항 당회장은 매년 당회의 결과를 정기교인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며 당회장은 누가 됩니까? 담임 목사 유고 시에는 장로가 당회장을 대행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이런 이제 질문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1항 아까 읽어봤지만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됩니다. 자, 이 당회는 장로교회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장로 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인 만인사제설이 입각하죠. 그래서 이 교인들, 성직자가 아닌 교인들의 교권, 특히 치리권 행사에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이제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는 이제 담임 목사와 교인 대표인 2인 이상의 장로로 구성이 되고요. 지난번에 봤듯이 2인 이상의 장로를 둘 수 없을 경우는 이제 당회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미조직교회가 됩니다. 이 당회에서 문제는 이제 당회장은 반드시 담임 목사가 이제 당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회장이 이제 공석인 경우에는 여기 봤듯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이제 이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이제 임시 당회장 파송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고 당회장이 예를 들어서 무슨 해외에 나갔다든가 또는 뭐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일시적 유고의 경우는 이게 사실 임시 당회장 파송 요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요. 또 잘못하면 노회가 그 지교회 이제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당회장 일시적 유고인 경우는 대개 선임 연장자 순으로 시무장로가 임시의장을 맡게 됩니다. 다만 이제 임시의장은 직무대행, 그 당회장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의장으로서 회의만 주재하는, 그런데 이제 이런 장로가 가령 당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효력이 있느냐 하는 그 분쟁 사례가 이제 이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 보겠습니다. 임시 당회장, 장로가 소집한 공동회 결의에 효력이 있느냐 하는 사건인데요. 자, 이 교회 이제 교인들이 그 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해서 담임 목사를 해임하고 이제 대리당회장인 장로가 다시 이제 교인 총회를 소집해서 교단 탈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소속한 노회가 이제 원고가 돼서 이 교회 교인들이 임의로 또는 대리장인 당회장인 장로가 마음대로 소집한 교인총회는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는 이런 법원에다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2편 정치 90조 2항은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표준정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7조는 당회장은 노회가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의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인들이 지금 총회를 소집했는데 이 소집을 대리당회장인 그 장로가 지금 소집을 했죠. 자, 이 목사 해임 결의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당회장인 이제 이 목사가 공동회에 적법한 소집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당회장인 장로가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교단 탈퇴 결의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공동회에 적법한 소집권자로 할 것인데 이 교단 탈퇴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장로에서 소집되었고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장로는 대리당회장에 관한 노회 임명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교단 탈퇴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서 소집된 것으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무효이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대리당회장은 이제 유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음대로 교인들이 총회 소집해서 담임 목사를 해임한 게 유고 사유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교인청에 이 담임 목사가 유고한 것을 전제로 해서 장로가 이제 대리당회장으로서 교인청에 소집해서 교단 탈퇴 결의를 했죠. 이거는 결의 자체가 소집 권한이 없는 장로에서 소집됐다. 그래서 이 결의는 무효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 당회는 언제 누가 소집합니까? 그 다음에 당회 결의를 가반수로 하게 되면 모든 사안이 장로들의 뜻대로 결정되지 않나요? 예.
자, 28조 2항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회는 정기당회, 임시당회가 있다. 정기당회는 1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임시당회는 당회장, 그 다음에 시무장로 과반수, 그 다음에 상회, 요거 했을 때 소집하죠. 그 다음에 정당한 소집 요구도 보고 당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규정에는 임시당회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이제 정기당회와 임시당회가 있는데, 정기당회는 뭐 정관에 정해진 시기에 보통 개최를 합니다. 뭐 저도 옛날에 장로로 있었지만 되게 이제 분기 한 번, 1년에 한 4번 정도 이제 정기당회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뭐 1년에 한 2번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임시당회는 이제 소집권자가 소집을 합니다. 여기 소집권자가 당회장, 또는 장로 반수 이상, 또 상회가 이제 소집권자지요. 자, 근데 이렇게 그 소집권자가 소집 요구에서 불구하고 당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회장이 소집을 하는데 당회장이 아니고 이제 장로들이 소집 요구한다. 이건 아마 당회장과 이제 장로들이 서로 반목하는, 대립하는 이제 이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로 과반수가 소집 요구했는데 당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임시당회장, 다시 말하면 이때는 이제 노회에다가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든가, 또 그것이 잘 안 될 경우는 대리당회장이 이제 소집하는 이런 이제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당회 결의를 보면, 당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회장과 시무장로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당회장 및 출석 시무장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과반수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그 담임 목사 1명과 장로 9명이다. 그럼 10명이죠. 이 과반수라는 것은 5명이 출석이 안 되고 6명은 출석으로 개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명이 출석하면 그 중에 3명으로 되질 않고 4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이게 이제 다수결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이제 원래 목사와 장로가 동등한 지위에서 이제 당회를 구성하고 이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의 경우는 담임 목사 1명과 다수의 장로로 구성하기 때문에 다수결을 하게 되면 뭐 장로들이 결정권 행사하는 결과가 이제 되어가지고, 이건 대의민주제, 다시 말하면 성직과 교인들의 이렇게 어떤 동등한 지위에서 하려고 하는 대의민주 장로 정치의 이제 원리에 배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따라서는, 또는 교단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다수결 원칙을 이제 보완하는 이런 방법이 몇 개져 있는데요. 이거 한 3가지 정도가 되죠. 첫째는 이제 당회장이 출석으로 당회가 개회됩니다. 당회장이 출석 안 하면 아무리 뭐 장로 9명이 다 모여가지고 하더라도 개회가 안 되도록, 이러면서 당회장이 이제 그 장로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결의할 때 당회장이 반대하면 당회 결의 불성립. 다시 말하면 그 여기 지금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에다가 담임 목사 찬성과 뭐 시무장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니까 당회장이 반대하면 뭐 당회 결의가 성립하지 않도록 이런 규정도 있고요. 또는 당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 당회장의 이제 뜻에 반해서 어떤 결정을 했다. 그러면 공포권을 당회장에 부여해서 공포를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당회장의 의도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런 걸 두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이 공포권이라는 것을 오해를 했죠. 지금 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제 어떤 법률안을 의결하면 이제 법 성립돼 가지고 이것을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이 공포권은 대통령의 거부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의결한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공포권은 그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단순히 절차에 따라서 그냥 공포하는 의례적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회장의 공포권을 가지고 당회 결의를 무산시키려는, 이거는 조금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